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 이제 저번에 그 재량행위 문제 우리 두 문제인가 봤었죠? 오늘 재량이 하나 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시험에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관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첫 번째가 이제 재량권 행사입니다. 자, 재량권 행사인데 물론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올지 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구별하잖아요. 기속행위는 요건이 구비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재량행위는 요건이 구비돼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청 마음인 거예요. 그죠? 마음이다. 이게 재량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는 기속이고 어떤 거는 재량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돼. 자,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 문제를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토지의 형질 변경. 자, 우리가 원래 땅에 형질을 변경하려면 이건 원래 허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있죠? 이거는 무슨 행위냐면 이거는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을 신청했어요. 그럼 행정청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상황 봐가지고 이제 뭐 따져가지고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청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건축허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건축허가는 원래 무슨 행위냐면 이거는 원칙이 기속입니다. 그러면 재량행위 앞에 형질 변경은 재량이고 허가는 기속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재량 행위를 수반하는 기속행위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이거 하면 이걸 수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는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냐면요. 이거는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지.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형질 변경 허가는 원래 무슨 행위? 재량 행위. 건축허가는 원래 무슨 행위? 기속행위. 그런데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이거는 재량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무슨 행위다? 재량행위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자, 제재처분입니다. 제재처분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니까 제재를 가하는 거야. 한마디로 상대방한테 불이익처분, 제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재처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의무적 감경 규정이 있어. 그러면 감경 규정이 있는데 의무적이죠. 의무적은 무조건 깎아야 된다는 겁니까? 깎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청 재량이라는 겁니까? 재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이니까 이거는 재량인 거예요. 재량. 그러면 재량이라면 안 깎았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안 깎아도 뭐 문제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게 의무적이어서 안 깎아도 괜찮긴 하지만 뭘 따져봐야 돼? 깎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죠. 이런 거 따져봐야 돼. 근데 그런 거조차도 전혀 안 따져. 전혀 안 따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량이지만 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당연히 구체적인 사항을 따져가지고 행사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안 따진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요, 재량권의 불행사라 그래. 불행사. 그래서 그것도 위법이 됩니다. 보시면 의무적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감경 깎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재량에 속하는 거 맞아? 근데 깎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안 깎아도 상관은 없지만 감경 사유를 뭐 했어요? 전혀 고려 안 했잖아요. 또는 빼먹어 버렸잖아. 아예 안 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따져도 이거를 안 깎아도 되는데 이걸 따졌어야 되는데 이거조차 안 따졌다는 건 이거는 뭐한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량권의 불행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위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량이라면 안 깎아도 되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정들은 뭐자 좀 따져보자. 따져가지고 깎든가 말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전혀 구체적 사정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깎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됐죠? 이래서 이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조심할 게 여기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이건 일명 뭐냐면 특허에 특허. 여러분들 행정행위에서 하명, 허가, 면제, 뭐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서류 공부하셨잖아요. 그 중에 이 특허 있죠. 특허. 그러니까 얘는 이 운송사면은 특허인데, 특허는 보통은 무슨 행위다? 재량입니다. 보통은 재량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게 허가 있죠. 허가. 허가는 보통은 기속이고, 물론 허가가 무조건 기속은 아닌데 주로 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얘는 재량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특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원래 이제 그냥 건축허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건축허가는 기속이라고요. 그냥 건축허가는 재량이라고요. 재량이야, 그죠? 아니, 그냥 건축허가는 기속이야. 기속행위인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어디 안에서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요. 개발제한구역. 그럼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에는 원래 건물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해주는 거, 거기다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있죠? 이거는 뭐다? 이거는 재량형으로 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건축허가는 기속이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런 것들은 재량이 된다. 그러면 재량이니까 이걸 허가를 안 해줘도 위법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재량이라 할지라도 무한정 재량입니까? 재량도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정청의 판단이 비례 평등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비례 평등원칙 위배 목적 위반이 아니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종합해 본다면, 재량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답은 2번인데 왜 2번이라고요? 의무적 감경 규정이니까 안 깎아줘도 되는데, 깎아줄 것인가 안 깎아줄 것인가를 결정할 때 구체적인 어떤 사정들은 고려해봐야 된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고려 하나도 안 한 건 그건 재량권의 불행사로 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자, 우리 학생들은 이제 부관이 있죠. 부관의 종류를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내보면 부관의 종류를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부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죠.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부관은 뭐냐면 행정행위가 있고 그 행정행위에 붙이는 거야. 붙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행정청이 A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는데, 자, 이제 무슨 영업허가 해줍니다. 영업허가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영업허가 받았으니까 이제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허가 받은 때로부터 이제 자기가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뭐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행정청이 허가해주면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요. 허가를 해주긴 하는데 유효 기간은 뭐 3년이야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 영업허가 효과가 계속 갑니까? 3년으로 이것 때문에 3년으로 제한돼 버립니까? 제한돼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영업허가 효과를 이렇게 3년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영업허가 효과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있죠. 제한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붙이는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부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통틀어서. 근데 이런 부관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관에는 자, 첫 번째가 행정이 부관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 그리고 가장 많은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철회권의 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배제. 그리고 이제 수정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정부담은 부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수설은 수정부담은 부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다수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례가 나오면 이 부관이 이 중에서 뭐인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인가를. 근데 먼저 이 조건과 기한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얘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을 기억하면 돼요. 조건은. 그 다음에 기한은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확실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행정청이 A한테 영업허가를 이제 해줍니다. 해주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영업허가 해주는데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5년 동안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 5년은 여러분 보기에 5년은 오는 거 있죠. 도래 온다는 걸 우리 도래한다 그러는데 도래 오는 게 불확실입니까? 5년은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거 맞죠? 5년은 무조건 올 거 아닙니까? 확실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5년은 확실하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한. 됐습니까? 기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행정청이 어떤 사람한테 영업허가 해줬어요.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한테 영업허가 해주긴 한다. 하는데 너는 올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면은 너는 그때부터 영업해 이랬어요. 그럼 나는 오늘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은 영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합니까? 12월 25일 날 눈이 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상했을 때 12월 25일 날 눈이 올지 말지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면 12월 25일 날 눈이 올지 말지는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거잖아. 그렇게 그 불확실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걸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건.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그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조건은 우리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나눠져가지고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정지 조건.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해제 조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둘 다 얘도 조건이니까 얘도 확실이라고요. 얘도 불확실이라고요. 확실인데 정지 조건은 뭐냐면 발생이에요. 발생을 불확실. 해제 조건은 소멸을 불확실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다시 해볼게요. 오늘 행정청이 나한테 영업허가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해주면서 12월 25일 날 눈이 오면은 너는 그때부터 영업하세요 이랬어요. 그럼 나는 허가를 오늘 받았는데 영업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언제 합니까? 12월 25일 날 눈이 오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25일 날 눈이 올지 말지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니까 일단 조건인 건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질문 12월 25일 날 눈이 왔어요. 오면은 나는 그때 영업을 이제 못합니까?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합니까? 시작하죠. 그러면 불확실한 사실이 오니까 영업허가 효과가 소멸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사실이 오니까 영업허가 효과가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자라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게 바로 무슨 조건? 발생하니까 걔가 무슨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 그럼 반대로 돌려볼까요? 반대로 보세요. 행정청이 나한테 오늘 허가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오늘부터 영업해 이러는 거야. 영업해라. 그런데 뭐라고 붙였냐면 만약에 12월 25일 날 눈이 오면 너는 그때부터 하지 마 이랬어요. 그러면 12월 25일 날 눈이 올지 말지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 그죠? 불확실하니까 일단 조건이잖아. 근데 만약에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때부터는 영업을 합니까? 그때는 이제 못 합니까? 못 하게 되잖아요. 소멸이잖아.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한은요. 기한은 불확실하고 기한은 확실인데 기한은 이겁니다. 두 개로 또 나눠지는데 시기라는 것과 뭐로 나눠진다? 종기라는 걸로 나눠요. 시기와 종기. 근데 시기는 이것도 기한이고 얘도 기한이다 보니까 확실히 의존하는데 얘는 발생을 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는 거고요. 종기는 소멸을 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는 걸 우리가 이걸 종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행정청이 나한테 영업허가 오늘 해줬어요. 오늘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뭐 5년간만 영업해줘. 5년간만. 그럼 내가 오늘 봤을 때 5년이라는 것은 도래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잖아. 5년은. 그러니까 일단 기한. 근데 5년이 딱 되면은 나는 영업을 그때 시작합니까? 영업을 이제 그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실한 건데 그게 오면은 나는 영업을 못하니까 소멸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 5년은 바로 뭐라고 된다고요? 종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어때요? 행정청이 나한테 오늘 있죠? 영업허가 해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영업허가 해주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영업해 있어요. 오늘 나한테 허가해주긴 해주는데 너 바로 영업하지 말아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 하래. 그러면요. 나는 허가를 오늘 받았는데 2023년 1월 1일은 도래가 확실합니까? 도래가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기한이잖아. 근데 1월 1일 되면 나는 그때부터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영업 못하다가 그때 되면 하는 거 이제 하는 거잖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시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개 구별하시고요. 부담은 어떤 거냐면 행정청이 나한테 허가해줘. 해주면서 허가해주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의무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행정청이 나한테 도로 사용허가 해줘. 도로 사용허가. 나한테. 나는 도로 사용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오늘 허가해준다. 너는 오늘부터 도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매달 말일까지 너 도로 사용하니까 사용료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용료를 매달 100만 원씩 내이랬어요. 그러면 허가해주면서 별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의무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이렇게 의무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걸 부담이라고 하는 거야. 허가 같은 거 해주면서 새롭게 의무를 붙여버리는 거. 이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철회권의 유보라는 건 여러분 철회한다는 건 해줬던 걸 물르는 거지 철회잖아요. 철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행정청이 나한테 유흥주점 허가 해준 거야. 내가 이제 술집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니까 행정청이 나한테 유흥주점 허가 해줬거든요. 해주면서 행정청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 거기다 뭘 붙였냐면 내가 너한테 허가해주긴 하는데 혹시라도 니네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다 걸리면 너한테 줬던 영업허가를 뭐 하겠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해주면서 내가 잘못하면요 해줬던 걸 뭐 하겠다요? 철회하겠다 이렇게 표시인 거야. 철회하겠다. 그럼 행정청은 내가 잘못하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걸 붙여놓은 거지. 이걸 우리가 철회권을 유보시켜놨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말 그대로 법률에 있는 효과를 일부 배제시켜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행정청이 나한테 도로 점용 허가 해줘. 나한테 이제 도로 사용하는 허가 해준 거야. 사용 허가. 그러면서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붙이는 거야. 너는 야간에만 사용할 것. 그러면 주간에는 사용해 못되고요. 야간만 사용하잖아. 그러면 주간에는 난 사용 못하죠. 그러면 주간은
도로 조명 허가 효과가 발생한다. 주간은 못하니까 폐지된다. 폐지되잖아요. 나는 야간만 사용하니까 야간에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중에 주간은 배제, 야간은 발생.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부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하고 좀 다른데 내가요 A라는 허가를 해주라고 신청해서 A라는 허가 신청했거든요. 근데 행정청이 내가 신청한 A라는 허가는 안 해주고 신청하고 다른 B 허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청하고 똑같은 허가다, 신청과 다른 허가다, 다른 허가 해주는 거야. 신청과 다른 허가. 나는 A 신청했는데 행정 B 허가 해준 거야. 그럼 이건 신청과 다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수정부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볍게 설명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이거 좀 어려운데 시설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 설립허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거잖아요. 자, 행정청이 A한테 이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해줬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설 완성을 조건으로 걸었어요. 시설 완성 조건. 자, 그럼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허가를 받은 게 오늘인데 언제부터 허가 효과가 생긴다? 완성돼야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시설을 완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시설을 완성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하니까 뭐예요? 조건인데 조건 중에서도 완성하면은 얘가 생긴다 그랬잖아. 허가 효과가 완성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해제 조건이 아니고 무슨 조건이라고요? 완성하면 얘가 발생하니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해제 조건이 아니고 정지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해하셨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 가볼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엄면허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유효기간 몇 년? 1년이죠. 1년. 그럼 질문. 오늘 행정청이 나한테 엄면허 해주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1년은 도래가 확실합니까? 도래가 불확실합니까? 확실한 거 맞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다? 기한이야. 기한인데 뭐 기한인데 1년 되면 엄면허 효력이 발생합니까? 끝납니까? 끝나는 거 맞죠? 1년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가 아니고 종기인 거 맞죠?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3번째. 도로 점용허가 해줍니다. 해주면서 점용료 내라고 별도로 의무 붙였잖아요. 의무 붙여. 이렇게 별도로 의무를 붙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부담이라 그래. 부담. 맞죠? 부담. 자, 그 다음에 얘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정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걸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자, 얘 이제 조금 기억해 봅시다. 잘 보셔야 돼요. 행정청이 A한테 자, 이거 우리 학생들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언제 해줬냐면 만약에 3월 11일 날 해줬어요. 매립면허.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여기처럼 일정 기간 내에 공사 착수할 조건이죠.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내걸었다는 거예요. 3개월 이내. 자, 그럼 이제 천천히 가봅시다. 그럼 이 사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요,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공사를 3개월 이내 공사 시작하래요.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어? 3월 1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월 11일 날 매립면허의 효력은 뭐한다? 이미 발생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립면허의 효력이 발생을 해야 이 사람은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매립면허 효력이 안 생겼는데 공사 시작할 수는 없어. 따라서 이 말은 이미 3월 10일 날 맨 처음부터 얘는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보세요. 이 의미는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면 매립 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사하려면 얘가 효력이 뭐 돼야 돼? 이미 발생해야 돼.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가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3월 11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해라. 한마디로 3월 11일부터 면허의 효력은 뭐한다? 발생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네가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를 뭐하면 안 하면 그때는 면허의 효력은 뭐 된다? 소멸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니까. 이 말이야, 이 말. 왜 그런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3월 11일 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 사람이 뭐 이 면허 효력이 바로 발생이야?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 이미 얘는 3월 12일부터 효력이 생겼죠. 근데 3개월 이내에 A가 공사를 착수할지 말지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중에서 착수 안 하면 그동안 효력이 발생했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소멸이잖아. 소멸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입니다. 아셨습니까? 해제 조건.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 이건 중요해요, 사례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뒤로 가셔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한 국가기속 처분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오세요. 행정청이 A한테 공유수면 일단 매립면허를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공유수면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다야, 바다.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그래. 그럼 바다를 매립하는 면허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바다를 매립공사하겠죠. 그럼 매립공사를 했어. 공사 시작해가지고 공사 끝나니까 이제 당연히 바다 메꿨으니까 땅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제 매립지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생겼는데 이 땅을 바로 그냥 이용하면 안 되고 여기처럼 행정청으로부터 또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청이 이제 A한테 이거에 대해서 매립지 준공인가를 해줍니다. 근데 준공인가 해주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붙여버렸냐면 이 매립지 땅이 생겼는데 매립지의 일부는 국가 거야. 국가 귀속 이렇게 시켜버렸다고요. 이거야. 근데 왜 이게 문제되냐면 우리나라 법에 무슨 법이 있냐면 공유수면 매립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의 조문을 보니까 이 매립죠. 공사해가지고 생긴 매립지의 소유권 있죠. 소유권은 누구 거라고 돼 있냐면요. 면허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 사람? 공사한 사람 거라고 돼 있다는 거지. 법에는.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땅 주인은 이 사람은 A 건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근데 여기 보세요. 법에 따라서 A 건데 여기다가 매립지 일부는 누구 거다? 국가 거라고 해버렸죠. 그럼 이거는 이 법에 있는 효과를 일부 국가 거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에 있는 효과를 일부 뭐 한 거다? 배제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바로 그래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야. 아시겠습니까? 일부 배제 됐습니다. 맞는 집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시면 자, A도로 통행허가 신청했죠? 근데 B도로 통행허. 그럼 이거는 신청한 것과 똑같은 허가입니까? 신청과 다른 허가입니까? 다른 허가잖아.
다른 어가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수정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수정부담은 좀 견해들이 있습니다. 부관인가 아닌가. 근데 수정부담은 맞으니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총정리해 본다면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요. 일단 첫 번째 얘는 해제 조건이 아니고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그리고 얘는 해제 조건이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얘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이제 여기 있는 2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부관의 종류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보다 더 뭐 이렇게 좀 더 내용 있는 수준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부관의 종류를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이걸 제대로 아는 학생들은 빨리 넘어가시면 되고 문제만 풀어 넘어가시고 모르는 학생들은 좀 설명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